자녀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아가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도치 않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힘들게 살지는 않을까? 내게서 물려받은 것이 가난뿐이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또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소름 돋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가난 대물림의 원인이 되는 7가지 공통점을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바꿀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당신의 필살기를 얻게 될 겁니다. 당신과 당신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공통점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돈에 대한 무지를 넘어선 외면을 대물림한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사람들의 첫 번째 소름 돋는 공통점은 바로 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나이가 들어서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돈에 대한 공부 자체를 외면합니다. 이들은 금융 뉴스나 경제 기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기본적인 저축의 원리나 투자의 위험성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이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어도 그 위험성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수익률만 쫓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복잡한 이야기 말고 그냥 돈이나 벌게 해줘라며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에게도 돈 이야기는 천박한 것이라며 금기시하거나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 역시 돈에 대한 무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성인이 되어서도 재정적으로 늘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모으지 못하고 돈을 잃어도 왜 잃었는지조차 모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돈에 대한 무지는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결국 가난의 굴레를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과시를 위한 무분별한 소비에 중독되어 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 당장의 만족과 겉으로 보이는 과시에 치중하는 소비 습관입니다. 이들은 실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무리한 소비를 서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다.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선다는 생각이 강하죠.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불필요한 고가품을 구매하거나 친한 지인에게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형편보다 비싼 식사를 대접하기도 합니다. 혹은 친구나 이웃이 새로 산 물건을 보면 자신도 뒤질세라 비슷한 물건을 구매하고 자녀나 손주에게도 실제 형편보다 더 좋은 것을 해주려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기도 합니다. 옆집은 자식한테 용돈 넉넉히 주던데 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며 무리하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식이죠. 이러한 소비 습관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늘 돈에 쪼들리게 만듭니다. 노후나 자녀 교육 같은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과시적이고 즉흥적인 소비를 보며 자신도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똑같이 계획 없는 소비를 답습하게 됩니다. 결국 허울만 남고 실속 없는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3.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고정관념과 거부감이 심하다. 세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정보나 변화에 대한 극심한 거부감입니다.
이들은 옛날 방식이 최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두려워합니다. 금융기술이 발전하고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져도 머리 아프게 뭘 그런 걸 해. 나이 들어서 뭘 또 배워라며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에도 굳이 은행에 직접 가서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지인의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 손해를 봅니다. 이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되라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도 쓸데없는 짓 한다. 결국 망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변화에 대한 저항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기회를 상실하고 시대에 뒤처지게 되죠. 자녀들 역시 부모의 고착된 사고방식을 보고 배우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습관을 물려받아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됩니다. 4. 현실 외면과 남 탓에 익숙한 피해의식이 깊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실패를 절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남 탓과 운 탓에 매달립니다. 정부 탓, 사회 탓, 경제 상황 탓, 심지어 주변 지인이나 가족 탓을 하며 자신은 그저 불운한 희생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잘 살았을 텐데. 운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계부를 쓰지 않고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 외면과 피해의식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꺾고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리죠.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보며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을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어른으로 성장하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5. 감정적인 돈 사용 패턴으로 스스로와 주변을 파괴한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롭거나 화가 날 때, 혹은 반대로 기분이 너무 좋을 때도 돈을 써버립니다. 돈을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기분이 우울할 때 충동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화가 날 때 외식이나 술자리에 과도하게 지출합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돈으로 그 감정을 보상하려 들며 필요 이상으로 용돈을 쥐어주거나 과한 선물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자신의 감정을 돈으로 표현하고 결국 자녀를 재정적으로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소비는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파탄을 부르고 후회와 죄책감을 남깁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돈으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며 스스로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마다 돈을 낭비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6. 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대화 방식을 물려준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돈에 대해 자녀와 솔직하고 건강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 이야기를 불편해하거나 재정 문제를 쉬쉬하며 숨기려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죠. 자녀가 돈에 대해 질문하면 어른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며 회피하거나 넌 그런 거 몰라도 되라며 무시합니다.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로 숨기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나 문제로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서슴지 않아 자녀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소통이 부재하면 자녀들은 돈의 중요성이나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돈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나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재정적 문제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돈에 대한 불투명하고 비밀스러운 태도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7. 장기적 계획의 부재와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 크다. 7번째 공통점은 노후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하거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태도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 상품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자녀 교육 자금, 주택 마련 등 중요한 생애 주기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복권 한 방이면 될 줄 알았다거나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계획의 부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년기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의 이런 무계획적인 모습을 보고 자신들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 없이 현재의 만족만을 쫓다가 결국 같은 가난의 고리를 반복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돈을 어떤 목적으로 모을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서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당신 자녀의 미래에 불안을 안겨준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공통점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굳어진 생각과 행동의 패턴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당신의 필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과 자녀 세대의 행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당신의 필살기. 나 자신부터 변화하고 실천하며 새로운 부의 습관을 만드는 것. 이 필살기는 바로 당신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얼핏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축들을 단단히 세우면 당신의 재정 상태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소 1. 변화의 시작점, 마음가짐과 자기인식의 재정립.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며 이 변화는 당신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숭고한 결단입니다.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나는 변할 것이다 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당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더 이상 재정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이나 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의 인생을 재건할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감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핵심 요소 A. 지식 무장과 소비 습관의 근본적인 개선.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두 번째 핵심은 돈에 대한 당신의 무지를 깨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은행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시니어를 위한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다면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경제 지식, 현명한 소비 습관, 소액 저축 방법 등을 차근차근 배우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경제적 시야는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충동적인 소비를 멈추고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수기로 가계부를 쓰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커피 한 잔, 택시비 같은 사소한 지출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돈으로 푸는 대신 산책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건강한 습관은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핵심 요소 3. 소통을 통한 관계 재정립과 미래 설계의 중요성. 마지막 핵심 요소는 바로 소통과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돈은 더 이상 불편하고 숨겨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를 자녀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돈의 중요성, 돈을 버는 과정의 어려움,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자녀가 현실적인 경제관념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당신이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언제까지 어떻게 상황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며 신뢰를 쌓으세요. 건강한 돈 대화는 세대 간의 가난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노후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우세요. 노후 준비,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매달 얼마씩 저축하기, 1년 안에 얼마 모으기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듯 매일 또는 매주,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 세대에게도 계획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어낼 책임과 능력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가지 공통점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나쁜 습관들이지만 동시에 당신이 변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난이 아닌 지혜와 풍요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 첫걸음이 당신과 당신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을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그들도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 공유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